고칠 수 있는 걸 받고 고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청각과 나의 언어가 감각의 핏이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친절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 됩니다. 제가 옆에서 직접 본 건데요. 이거는 인터넷에 비슷한 사연들도 많이 알려졌는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학부생이죠. 그 친구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이른바 알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사러 들어갔는데, 어머 교수님 딱 이래가지고, 일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뭘 좀 사려고 컵라면을 좀 몇 개 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컵라면 결정장애가 있어서. 왜 그럴까요? 다 맛있으니까. 예, 독특한 결정장애죠. 이건 이래서 맛있고 저건 저래서 맛있고 저런 거 맛있고. 근데 3개만 사야 되는데 40개 다 사야 되는데. 약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어떤 손님이 들어오는데 벌써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좀 물건을 몇 개 사서 툭 올려놓더니 네, 봉지 드릴까요?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답은 봉지 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왜? 들고 가라고? 야, 진짜 제가 제 제자가 아니었어도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짜증났는데 제자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려보는데 이런 사람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신경을 못 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이 더 몇 번 시비를 걸다가 나갔고, 다행히 제 제자는 잘 이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무난하게 그 위기를 넘겼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날, 야, 살다 보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했겠죠. 살다 보면 저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아. 그랬더니 제 제자가, 예, 저도 몇 번 저거보다 더 심한 분들을 알바 시작한 지 보름 정도 됐는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 진짜 이건 꼭 궁금한데 왜 어른들 저 따위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어른을 대표해서 미안해지는 거야. 얘가 참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애죠. 그래서 제가 너 알바 몇 시에 끝나니? 2시간 더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연구실 들어가서 뭐 좀 하다가 나오면 되는 시간. 그날 저녁에 걔한테 술을 사주는데 이렇게 좋은 어른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얘가 그날 술을 먹고 싶어서 그냥 저를 자극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특히 고객과 기업 사이에서는 유난히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많죠. 그죠? 일단 전반적으로요. 전반적인 상황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런 시비 거는 유형의 고객들이 많은 나라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이 많은 나라? 아니, 범죄율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범죄율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특히 강력범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나라에서 특히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많으냐? 주인공의식이나 주체성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럼 주인공의식이나 주체성이라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죠. 나 중요한 사람이야. 나 중요한 사람이거든. 근데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 안 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분탕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 이걸 보여주는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니 좋아한다기보단 신기해하는 한국인들의 대사 있죠. 영어로 번역도 안 돼요.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 네, 아주 3, 4분마다 한 번씩 나오죠. 우리나라 드라마에.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Do you know who I am? 이거 외국에서 해보시면 큰일 납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Do you know who I am? 딱 이러시면 거기서 경찰에 전화하지 않아요. 병원에 전화합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바로 뭐냐면 나 중요한 사람이고 나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주 몹쓸 만한 그런 시비 거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주인공의식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죠. 그게 바로 뭐냐? 상대방 주인공 대접하는 게 뭡니까? 바로 좀 길게 듣는 거예요. 얘기를 끝까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의식에 생각해보세요. 영화의 아주 중요한 기법이에요.
주인공의 대사는 굉장히 긴데도 아무도 안 끼어들어요. 그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혹시 이탈리아어 아세요? 모르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어 아세요? 모르시죠? 히브리어 모르시죠? 근데 전혀 모르는 그런 언어의 대화사를 들어도 우린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 있죠. 심지어는 화면 안 보고 소리로만 들어도 저 목소리 사람이 주인공이다. 알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은 뭐냐? 주인공의 말을 자르지 않아요. 정당하더라도 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계속 야, 내 마음에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끝까지 하면서 우리를 닭살 돋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자르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하는 호응의 감탄사도 그 사람들한테는 말을 자르는 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래서 말이에요, 저래서 말이에요 이러는데 예 이것도 자기 말을 자른다고 느껴서 일단은 묵묵히 그 사람을 얘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죠. 이건 작자 자기만의 사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원칙까지예요. 원칙이거든요. 즉 원칙은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중요한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거나 취급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메시지는 상대방이 끝까지 고려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에 기초한 나만의 테크닉은 사실 따로 개발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지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과 상황이 각자 그때마다 다르다고. 사람이 달라지면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원칙은 유지돼야 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이 야, 사람으로 하여금 내담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고충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있고 나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내 문제를 얘기해도 되겠구나 라고 신뢰를 받으려면 항상 이렇게 해야 돼.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약간 기울이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그 방법은 한 70%의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클라이언트가 얘기할 때 네 라고 했는데 그분은 바로 비웃냐? 사람마다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내 법칙이 따로 있어요. 내 기법이. 그래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내 말을 잘 기록해 놓으시거나 내 표정이나 내 제스처를 잘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내 말을 잘 믿어주고 시비를 걸지 않고 오히려 살짝 기분이 나빠진 상태에 왔는데도 내 말로 기분이 풀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는 행동에 차이가 있어요. 네. 이걸 명확히 알고 있으면 누군지 아세요? 그게 고도의 정치인이에요. 왜? 그분들은 수업 받거든요. 네. 뭐 대통령 선거 후보를 나가든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든 이런 분들은 옆에서 이런 제스처와 감탄사에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바로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근데 남의 것 같았으면 제일 큰일 납니다. 예. 제가 남이 하는 방법을 제가 봤더니 그 사람한테는 의심받고 오히려 제 방법을 또 다른 사람이 가져다 썼더니 오히려 굉장히 짜증스럽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내 방법이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비 거는 사람을 하루에 50명씩 만나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10명의 사람 중에 한두 명이 시비를 거는 거죠. 즉 다수가 아니라 소수기 때문에 나한테 늘 오는 타구가 아니라 자주 안 오는 타구라고 하는 거죠. 야구 선수들이 왜 A급 선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주 안 오는 공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A급 선수죠. 일반적으로 오는 공은 대부분 비슷하게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자주 이런 A급 선수들은 자주 안 오는 공인데도 왜 그 공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연습해놨기 때문이죠. 정답이죠. 그걸 연습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대하는 내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예.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런 종류의 것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과할 일 많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거절. 그쵸? 그 다음에 남의 시비에 대하는 거. 이런 몇 가지들은 나만의 시그니처 액션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거절, 사과, 그리고 시비에 대한 거 다 연습해 놓는다고. 예. 50번만 연습하면 평생 써먹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는 거절할 때, 거절 너무 힘들어. 그렇죠? 거절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거절의 원칙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죠. 내용은 친근하게, 어조는 단호하게. 이건 원칙이에요. 내용은 친근하게. 근데 우리는 어조가 단호하면 내용도 단호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이 친절하면 말투도 친절하려고 그러죠. 영화의 또 다른 법칙, 임팩트가 있는 영화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이걸 불일치시키면 진짜 임팩트 있는 말이 돼요.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왠지 뭔가 사이코패스 같은 주인공이죠. 그렇죠? 네. 막 그러면서 어우 진짜 죽기 딱 좋은 날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어조와 그 다음에 이 멘트가 내용의 분위기가 다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거절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조는 단호하게, 내용은 정말 친근감 있게. 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돼.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남의 거 가져다 쓰셔봐야 잘 안 돼요. 특히 시비 거는 사람은 거절과 사과보다 난이도가 두세 배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내 감탄사, 그 다음에 내 어떤 말에 듣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그 이런 몇 가지 정도를 한 50번 정도 연습해 놓으시면 평생 쓰실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왜 굳이 연습까지 해야 되냐고요?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자주 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 자주 안 만나지만 문제는 우리 수명이 길어졌어요. 우리가 일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술을 앞으로 쓰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시비 거는 사람에겐 이렇게 나만의 기법을 원칙에 입각해서 한번 만들어 놓고 서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누구랑 하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가족이랑 하면 제일 재밌어요. 이상하게 가족이랑 하면 재밌어요. 예. 왜냐하면 가족들끼리는 늘 의외로 대화의 소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데 롤을 해주잖아요. 더 좋은 건 뭐냐?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시비에 휘말렸을 때 이렇게 연습의 대상이 돼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 또 재밌는 또 순간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